여러분, 혹시 바닷속 60조 원짜리 숨막히는 전쟁을 아십니까?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잠수함 판매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산업 생태계까지 좌우할 거대한 프로젝트인데요. 과연 누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뉴스 속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우리 K-방산의 놀라운 전략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닷속 암살자를 찾는 캐나다의 고민은 깊습니다.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강력한 수중 전력 확보는 캐나다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극 항로가 점차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북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죠. 따라서 북극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 전력 확보는 캐나다에게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의 영토 주권 수호와 미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대 12척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요. 늦어도 2035년까지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도 촉박합니다.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캐나다 해군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맞붙은 상대는 바로 한국의 팀 코리아와 독일의 TKMS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캐나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 두 기업은 한국 조선업의 양대 산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니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양국의 외교력과 산업 역량이 총동원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단순한 가격 싸움이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의 마로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 현지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평가 기준 중 잠수함 플랫폼이 20%, 재무 15%, 전략경제 파트너십 15%인 반면 유지보수 항목이 무려 50%를 차지할 정도이니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잠수함은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운용해야 하는 고가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잠수함을 해외에서 조립하더라도 일부 캐나다산 부품을 적용하고 전 수명 주기에 걸친 장기 MRO 계획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은 캐나다가 자국 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누가 더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일의 TKMS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독일은 폭스바겐의 캐나다 현지 투자를 자신들의 잠수함 수주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잠수함도 사고 자동차 공장도 유치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죠. 폭스바겐은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독일 정부는 이를 방산 계약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CEO가 직접 나서서 방산 계약과 투자를 연계하지 말라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는 기업의 순수한 경제적 논리와 방산 계약의 정치적, 전략적 성격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 순간이죠. 의도했던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독일의 제안은 다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치 잘 달리던 자동차의 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캐나다와의 산업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되었고 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그야말로 공격적인 제안으로 캐나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잠수함 판매를 넘어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한 거대한 산업 패키지를 제시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캐나다의 수소 코리더 구축을 제안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를 캐나다 내에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또한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캐나다의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캐나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캐나다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수함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마치 잠수함이라는 메인 요리에 캐나다 경제를 살찌울 특급 사이드 메뉴까지 푸짐하게 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에게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기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독일을 압도합니다. 하나오션은 KSS-III 기반의 대형 디젤 잠수함을 제안하며 독일의 타이프 112CD 잠수함보다 2년 빠른 2032년에 1호기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반드시 1호기를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35년까지 4척, 그리고 2044년까지 무려 12척 전량을 인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은 캐나다의 시급한 전력 보강 니즈를 정확히 꿰뚫은 것입니다. 또한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건조화돼 유지보수 및 일부 생산 기능을 캐나다로 이전하여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현지화 전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잠수함 부품 생산, 조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캐나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캐나다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2044년까지 25,000개의 현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캐나다의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입장에서 단순한 잠수함 구매를 넘어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신기술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독일 TKMS 역시 기존 독일 노르웨이 물량보다 캐나다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경우 납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독일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한국만큼 공격적인 납기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또 다른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미 현지 정비 역량, 즉 MRO 확보입니다. 잠수함은 한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북미 지역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는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이 인수를 통해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미 현지의 MRO 역량을 갖춘 한국은 캐나다에게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잠수함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부품 공급, 정비, 성능 개량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잠수함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캐나다 해군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잠수함이라는 특수성과 장기간의 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이 MRO 역량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계약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단순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넘어 북미 바다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그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200조 원 규모가 조선업에 집중 투입되어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조선소 현대화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K-조선이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조선소의 시설 현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그리고 공급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조선업 부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 방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죠. 또한 미국 해군력 증강 계획에 따라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에너지, 고용, 정비를 아우르는 경제 동맹 수준의 제안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단순한 하청업체를 넘어 이제는 파트너로서 북미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국가 보증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는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캐나다 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의미로 캐나다 입장에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하여 직접 지원에 나서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사원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캐나다를 방문하여 분할 발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는 분할 발주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업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팀 코리아의 역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줍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경남 지역에만 8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주 성공은 일자리 창출, 산업협력은 물론 NATO 국가를 상대로 K-방산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캐나다라는 주요 NATO 국가에 최첨단 방산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북극해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 수주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 총성 없는 경제 전쟁입니다. 독일의 악재, 그리고 한국의 파격적인 산업 패키지 제안은 승부의 추를 한국 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납기 경쟁력과 북미 현지 MRO 역량 확보,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한국의 필승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즉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핵심 니즈를 한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K-조선이 북미 바다 패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어우러져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수주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K-방산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이야기 K-방산의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